신명나는 리듬과 구성진 가락에 녹아있는 우리의 멋과 흥. 북통나려 여봐라 군사야 왜군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국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너 말곤 아무것도 없어 와중둥네. 제가 느낀 그 멋과 흥은 항상 밴드의 음악에도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숙한 우리 것으로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온 이들.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양식을 만든 거죠. 옛것이라는 편견에 갇혔던 우리 전통이 대중과 새로운 소통에 나서고 있는 지금.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난 15일 부산의 한 공연장. 매서운 한파가 기세를 떨쳤지만 공연장 안은 관객들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종영한 한 방송사 국악경연 프로그램 출연진이 꾸미는 콘서트장인데요. TV를 너무 재밌게 시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콘서트 예매했어요. 원래 국악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보시는 편이잖아요.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풍류대장이 너무 재밌어서 보다가 빠졌어요. 국악에 원래 관심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누구 응원하러 오셨나요? 김윤수 응원하러 왔어요. 저는 억스 좋아해서. 저는 서도 밴드. 3층까지 이어진 1,700석 규모의 관객석이 가득 차는 사이 아래층 출연자 대기실에서는 화려한 소품과 의상 준비가 한창입니다. 공연마다 이어지는 매진 행렬이 아직은 얼떨떨하기만 한데요. 정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텐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흥겨운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젊은 소리꾼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열기는 한층 고조되는데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전통 행진음악 대취타는 화려한 칼군무와 웅장한 스케일로 다시 태어나고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달아달아 치지 마라. 네 아무리 바빠도 지지 말고. 판소리는 대중가요 R&B 창법과 감미롭게 어우러집니다. 평생이 방가에 사랑해 트로트 1세기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국악경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젊은 국악인들이 과감하고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됐는데요.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판소리를 하는 친구들, 민요하는 친구들이 그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뭐 송가인이라든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목 훈련을 굉장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 젊은 국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매년 몇십 명의 판소리꾼들 또 국악하는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존의 예술단체들은 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못 나오니까 순환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도 자리가 월급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한두 자리밖에 안 나와요. 긴 시간 내공을 쌓아도 설 자리가 많지 않고 대중문화의 주소비층인 젊은 층에게 외면받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인데요. 국악하며 먹고 살기 힘들고 춥고 배고픈 게 안 일쓰고
젊은 국악인들의 치열한 고민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배운 보컬리스트 서도 역시 지금의 음악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또한 정말 음악과 전공과 상관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좋은 흐름을 타서 전통음악이 되게 주류의 음악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었던 것들은 당연히 힘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더 좋아질 일들이 남았으니 여기에 저는 포커싱이 더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짧게 친 거야? 우리가락이 가진 멋과 흥을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었던 이들. 쫙 이러고 있으니까. 국악과 가요를 넘나드는 보컬, 서양악기로 이루어진 밴드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음악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변화하고 발전이 되는 과정이고, 전통은 당연히 전통대로 있어야 되고, 후세에 봤을 때 지금 시대의 전통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시해 주세요가 아니고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통 국악의 매력을 살리면서 이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전통을 창조하려는 노력. 지금 젊은 국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간을 40여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0년대 건축가 김수근의 공간 사옥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사실 국내 1호 소극장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저기가 옛날 커피숍 있는 자리고 공연장이 이쪽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었는데 이쪽 건물을 지으면서 이쪽으로 만들어놨네 보니까. 그 옛날에 분장실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무려 44년 전 기억을 더듬으며 이곳을 다시 찾은 두 사람. 지금은 미술 전시관으로 쓰이는 이곳은 과거 많은 예술인들이 기념비적인 공연을 펼쳤던 소극장이었습니다. 있는데, 이쪽이 무대였었고 저쪽이 객석이지 않았습니까? 무대가 이쪽? 예, 여기 D입니다. 예, 여기 D. 그러면 네 분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명. 선생님 자리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이쪽이죠. 예. 흔히들 전통 장르로 알고 있는 사물놀이. 하지만 사물놀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건 지금부터 44년 전인 1978년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보통 대규모로 야외에서 펼치던 풍물이나 농악을 단 4명의 타악 연주자가 처음으로 실내 무대에서 선보였던 거죠. 농악에서나 이게 볼 수 있는 사물의 소리를 앉아서 음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연주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자체가 이곳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은 관객이 우리가 연주하는 소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란 겁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 있던 수잔나 씨도 사물놀이 열성 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수잔나 씨는 내 기억은 저 뒤쪽에 노란머리 아가씨가 앉아 있는 것이 기억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옛날 녹음기 있잖아요. 와서 공연하실 때마다 다 녹음해놨어요. 아, 카세트 녹음기로. 카세트로.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계속 가르쳐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사라져가던 농악의 명맥을 잇고자 했던 4명의 젊은이는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는데요. 1978년 탄생 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사물놀이는 이제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국악 공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악에 대한 또 새로운 가능성 보여줌으로써 또 많은 젊은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국악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전도 할 수도 있고. 전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장르는 또 있습니다. 한국식 뮤지컬, 바로 마당놀이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익숙해진 장르지만 이 마당놀이 역시 1981년
한국적인 연극의 원형을 찾으려는 고민에서 시작됐는데요. 정말 오리지널 한국 연극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전통 연희가 그 원조였다. 그래서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연극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실내지만 마당 형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멍석 깔아서 관객들 삥 둘러서 원형의 무대처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게 우리는 한국 연극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 작업이 바로 마당놀이의 시초였어요. 서구식 공연이 주류를 이뤘던 당시 마당놀이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전통 공연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양식을 만든 거죠. 사실은 전통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마당놀이도 그렇게 관객들한테 또 길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이란 좋은 보물 같은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버무리고 저렇게 버무리고 전통에다가 또 어떨 때는 창작을 해서 요게 가지를 친 거죠. 전통의 가지를. 전통이라는 튼튼한 뿌리에서 자라난 새로운 가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찾아온 곳, 바로 경남 산청군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아름다운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인데요. 동생 어깨 동무 할까? 산책하기에 좋고 예스러운 곳이 많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여기 와 보니까 뭐 어떤 거 같아요? 한국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소중하구나. 고즈넉한 한옥 사이 포근한 흙담길을 천천히 거닐다 보면 너른 마당을 품고 있는 그림 같은 한옥이 있습니다. 커다란 짐을 들고 이곳을 찾은 학생들. 선생님! 야, 뭔 그림 했는데 손을 안 밀렸냐? 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 이곳에서 사물놀이 원년 멤버 최종실 명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연습은 저 대구각에서 태평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가서 준비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해서 나와라. 네. 그래. 이곳은 경남 산청의 자랑 기산국악당인데요. 지난 2013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건립된 국악당. 평소 보기 힘든 다양한 우리 악기를 연주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외국 타악기도 있다는 게 특색이네요.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최종실 명인의 젊은 제자들입니다. 빵빵 다가다가닥다 빵. 그게 빠졌단 말이야.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은 주말마다 산청에 내려오고 있다는데요. 거기만 해봐. 네, 들어가 봐. 커다란 북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아무래도 대복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게 북이 클수록 더 힘든 거야. 두드려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야. 본인의 힘이 아니고. 그리고 이 뱃속에서부터 이 기운을 끄집어내가지고 북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 국악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온 최종실 명인이 이곳에 터를 잡은 건 그의 스승 때문입니다. 이곳은 국악계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기산 박헌봉 선생의 생가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산국악당을 만든 겁니다. 산청군에서는 이런 우리 국악가에 큰 역사적인 그 기여를 하신 분을 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저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이 기산국악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접 내려와서 지금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06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기산 박헌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이후 맥이 끊겨가던 우리 민족의 음악을 되살리는데 평생을 바쳤는데요. 산간 벽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270내국에 달하는 우리 민요를 체보하고 녹음한 건 물론 구전으로만 전수되어 오던 창악과 국악이론을 집대성한 창악대강을 저술해 국악이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60년에는) 국악교육기관인 국악예술학교를 세워 수십 년간 걸출한 국악인들을 배출해냈는데요. 2008년 국립학교로 개편된 후 현재도 전통예술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이제 정악, 궁중음악 이런 거 위주라고 한다면 국악예술학교, 박헌봉 쌤이 만든 그 학교는 민속음악, 구두막, 사물놀이, 민요 이런 거로 해서 색깔이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양대 산맥으로 지금도 국악계 어르신들 만나면 둘 중에 한 군데 나왔겠죠, 뭐. 자반 뒤집기라고 하는 이 기술 정말 현란하죠. 사실 최종실 명인 자신이 어린 시절 이 기술로 진주 삼천포동악단의 신동소리를 들었답니다. 12살이 되던 해 한 공연에서 운명처럼 기산 박헌봉 선생을 만났다는데요. 선생의 권유로 서울에 있던 국악예술학교에 입학했고 본격적으로 우리 국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악예술학교에는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인 향사 박귀희 선생부터 국창이라고도 불렸던 명창 만정 김소희 선생 등 당대의 내로라 하는 국악명인들이 후진 양성에 힘썼는데요. 선생님 본인은 이제 경남 지역 출생이시니까. 예. 저는 여기 이제 황길백 선생님, 진주 삼천포동악의 상세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제 직접적인 선생님이시고 제가 학교에 중고등학교로 6년간 다녔을 때에 바로 이 선생님들이 다 계셨습니다. 선생님 그 학교 안 가셨으면 황일백 선생님 한 분한테만 배우셨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문화생으로 여기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한테서 배우시면서 더 넓어지셨군요. 예. 맥이 끊겨가던 우리 민속음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산 박헌봉 선생. 그 노력 덕분에 지금의 수많은 국악인이 민속음악을 계승하고 그 바탕에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박헌봉 선생님 중학교 때 한번 만나뵌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어떤 그 국악계 선생님이 정악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민소각, 그러니까 우리 민요 부르고 그런 것들은 기생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저한테는 상처가 좀 돼서 울고 그럴 때 그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했더니 아가 너무 속상했냐? 괜찮다. 어른이 잘못 말한 거다. 이렇게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 이제 알죠. 옛날 어릴 때는 할아버지 만난 것 같이 그런 생각만 있었죠. 최종실 명인에게도 학창 시절 잊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타 학원을 등록을 해서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혼자 기타를 막 치는데 기상 교장 선생님까지 지나가시다가 기타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내 이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 기타 이리 가져가.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갔습니다. 기타를. 이거 뺏긴 거지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교장실에서 저를 불리는 겁니다. 네 왜 국악학교에서 기타를 왜 와치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국악을 하려면은 서양 음악도 알아야지만이 좋은 국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기타가 가라. 가져가라는 얘기죠. 근데 기타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그 뜻을 선생님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기산 선생의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습실 한편에서 발견한 드럼 세트. 저거 여기 연습실인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저게 있어요? 드럼요? 예. 저건 타가는 사람의 기본이죠. 예. 두드리는 거는 드럼이 됐든 우리 북이 됐든 깽가리 됐든 이제 다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이렇게 하는지. 사물놀이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즉석 드럼 연주.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게 바로 경남 산청에서 확인한 기산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전통 국악을 계승하는 한편 또 새롭게 부흥시키려 했던 기산 선생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 기산국악당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기산 국악제전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국악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대, 대중에게는 가장 가깝고 친숙한 국악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활동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악 학도들이 앞으로 국악 발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 교육이 서양음악과 다르게 그 악가무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악가무일체.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사물놀이도 하고 당연히 한국무용도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몸속에 차곡차곡 담겨져 있다가 어떤 제가 이후에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낼 때 하나씩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우리 전통예술. 시대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신명나는 에너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하지 않으면 국악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국악을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국악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